남성 여러분, 혹시 오늘 밤도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꿰 예정이십니까? 그저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는 소변은 이미 전립선이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이며 방치할 경우 전립선암으로 번져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소변을 완전히 비워내지 못하면 전립선 안에 노폐물과 세균이 쌓여 염증과 석회화를 빠르게 일으키고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렇게 굳은 전립선은 회복이 어려워지고 배뇨 장애나 발기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 10분 만에 전립선을 30년 젊게 만드는 길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부산에서 20년 넘게 남성 비뇨 건강을 연구해온 52세 비뇨기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수술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해답은 바로 전립선을 주기적으로 완벽하게 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지긋지긋한 야간뇨와 배뇨 곤란에서 벗어나 전립선암의 공포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전립선이 돌처럼 굳어 소변줄이 막히거나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후회하며 병원을 찾습니다. 전립선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런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신다면 당신의 밤은 평온해지고 아침은 상쾌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평생 소변 문제로 고통받으며 언제 전립선암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 같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전립선을 구한 한 남자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일부 변경했지만 그분이 겪은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되찾은 편안함은 모두 실제로 제가 지켜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이현우 씨는 74세로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따뜻하고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몇 달 전 아들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굽은 허리, 흐려진 눈빛,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는데 막상 가셔도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하세요. 며칠 전엔 장거리 버스를 타셨다가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땀을 흘리시며 고생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외출도 꺼리십니다. 사람이 완전히 자신감을 잃으셨어요. 아들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작 이현우 씨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뒤 단둘이 마주 앉자 긴 침묵 끝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사는 게 부끄럽습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언제 또 마려울까 불안해서 한 걸음도 못 나가겠어요. 친구들도 피하고 손주들과 노는 것도 힘듭니다. 아침에 팬티가 젖어 있을 때면 그냥 사라지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국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아이들에게 존경받던 한 남자가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지만 속만 쓰리고 효과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현우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같은 고통을 겪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존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수술만이 유일한 해답도 아닙니다. 저는 차트를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지금까지 드셨던 약은 잠시 잊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전립선 속에 꽉 박혀있던 오래된 노폐물을 깨끗하게 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선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노폐물을 빼낸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전립선을 되살리는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현우 씨는 제 말을 믿기 어렵다는 눈치였습니다. 이 의사도 결국 다른 사람들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 비싼 수술을 권하겠지. 그의 표정에는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년간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 절망을 겪은 그에게 저수지에 물을 빼내라는 제 말은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 저수지가 제 몸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의 말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하는 저수지는 바로 전립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여있는 탁한 물은 오래된 정액이죠. 약은 잠시 증상을 낮출 뿐이지만 이 물을 주기적으로 비워내어 새 물로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전립선을 살리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신다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제 확신 어린 말에 그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듯 그의 눈 속에도 희미한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주기적 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은 아닙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오면 약물로 유도를 넓히거나 심한 경우엔 전립선을 깎아내는 수술이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되풀이되고 수술 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늘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몸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이용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 의문을 품은 채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전립선 질환 예방을 주제로 한 미국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남성 건강과 생활 습관의 연관성을 연구한 세계적인 역학자를 만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활력 넘치게 강연하던 그는 수만 명의 남성을 수십 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즉 이틀에 한 번 꼴로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 확률이 33%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명백한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액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낡은 제품을 제때 내보내지 않으면 공장 내부가 썩고 기계가 녹슬며 결국 공장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주기적인 사정은 이 공장을 청소하고 새로운 생산 공간을 확보하는 자연스러운 유지보수 행위입니다. 그 설명은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약도 수술도 아닌 몸의 본래 리듬에 맞춘 대출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드니 정액을 아껴두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마을에 맑고 투명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아래쪽 수문을 열어 낡은 물을 내보내면 저수지는 늘 맑고 생명력 있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수문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은 썩기 시작하고 녹조가 끼며 결국 온갖 세균과 벌레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전립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멈추면 생명력도 서서히 멈춰갑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은 저수지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기관이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전립선액을 만들어내며 활동합니다. 그런데 나이와 함께 부부 관계가 줄거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이 전립선액과 정액이 오랫동안 배출되지 못한 채 몸속에 고이게 됩니다. 그 상태로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여있는 정액은 점차 성분이 변하고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변합니다. 그 결과 생기는 것이 바로 만성 전립선염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전립선은 붓고 딱딱해집니다. 처음엔 호두만 하던 전립선이 점점 커져 밤알, 심하면 달걀만큼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커진 전립선은 중앙을 통과하는 요도를 사방에서 눌러 소변기를 좁힙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을 줘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가늘게 끊기거나 잔뇨가 남습니다. 잔뇨가 방광에 쌓이면 밤에 자주 깨게 되고 심하면 소변이 거꾸로 올라가 콩팥까지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은 전립선은 발기를 조절하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해 발기력 저하와 성욕 감퇴를 일으킵니다. 즉,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소변 문제와 성기능 저하는 모두 고여서 썩은 저수지 물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약으로 요도를 억지로 넓히거나 수술로 부은 전립선의 일부를 깎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건 마치 썩은 물은 그대로 두고
저수지 주변에 방향제를 뿌리거나 일부 벽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냄새가 줄고 물이 좀 빠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썩은 물은 그대로 남아 계속해서 악화될 뿐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당신의 전립선을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수문을 주기적으로 열어 오래된 물을 배출하고 새로운 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과 연구 끝에 완성한 약 없이 전립선을 되살리는 건강한 배출 훈련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의학적 관리 행위입니다. 저는 여성 의사로서 남성들이 간과하기 쉬운 세밀한 부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입니다. 우리 몸은 따뜻해야 근육이 풀리고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물로 샤워한 직후입니다. 피가 잘 돌고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 침실이나 욕실이 좋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금물입니다. 둘째, 자세는 반쯤 누워 기대는 자세가 좋습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아랫배와 골반의 긴장을 완전히 풀 수 있습니다. 침대에 편히 눕거나 소파에 기대고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받치면 훨씬 편안합니다. 셋째, 자극 부위는 성기 전체와 회음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두만 자극하지만 그것으로는 효과가 절반뿐입니다. 전립선을 깊이 자극해 오래된 분비물을 배출하려면 성기 전체와 뿌리 부분, 그리고 고환과 항문 사이의 회음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바로 그 회음부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시간은 최소 10분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완전한 배출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몸의 감각을 깨워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다섯째, 최고의 기술은 멈춤과 재시작입니다. 사정감이 몰려올 때 모든 자극을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 감각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다시 부드럽게 자극을 이어가십시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한 뒤 사정하면 훨씬 더 깊고 완전한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여섯째, 윤활제 사용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 마찰이 쉽게 상처를 남깁니다. 비누나 로션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피부를 자극해 요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용 윤활제를 사용해 부드럽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습관이 당신의 전립선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 약국에서 판매하는 향이 없고 체내 흡수가 안전한 수용성 윤활제나 천연 식물성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전립선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일곱째, 황금 주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입니다. 너무 잦은 것도 너무 뜸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 가장 이상적인 빈도가 바로 이 주기입니다. 이 리듬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전립선을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건강한 배출 훈련법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비법과 반대로 잘못하면 독이 되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립선 저수지의 수문을 여는 7가지 기본 원리를 익히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문이라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찔끔찔끔 물이 새어 나오지만 누군가는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3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깨달은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효과 극대화의 비밀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온기를 더하십시오. 배출을 시작하기 전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으로 아랫배와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를 약 5분 정도 덮여주십시오. 이 온기는 전립선 주변의 근육과 혈관을 이완시켜 순환을 돕고 배출이 훨씬 원활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마치 꽁꽁 언 수도관을 녹여 물이 시원하게 흐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간단한 준비 하나로 만족감이 2배로 높아집니다. 둘째,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배출 시 숨을 참는 분들이 많지만 절대 안 됩니다. 숨을 참으면 몸이 긴장하고 전립선이 오히려 수축합니다. 자극을 주는 동안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 전신의 긴장이 풀리며 전립선이 이완되어 배출의 쾌감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마무리로 케겔 운동을 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오늘 특별히 알려드리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배출이 끝난 직후
그냥 끝내지 말고 누운 상태에서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 괄약근을 10초간 꽉 조였다가 푸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십시오. 이 동작은 전립선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분비물을 깨끗이 배출하고 늘어진 골반저 근육을 단련시켜 다음 발기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실천하고 여기에 앞서 배운 원칙을 더한다면 당신의 전립선은 100% 아니 200%의 잠재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절대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강박과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일주일에 2-3번이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환자분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마다 의무처럼 배출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즐거워야 할 시간이 스트레스가 되었고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발기력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억지로 먹으면 탈이 납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횟수에 집착하지 말고 몸이 원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편안함입니다. 둘째, 잘못된 윤활제는 독입니다. 윤활제가 없다고 비누나 바디로션을 사용한 분이 계셨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화학 성분이 요도 입구로 들어가 심한 염증이 생겨 소변을 볼 때마다 타는 듯한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성기는 얼굴 피부보다 훨씬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반드시 인체에 무해한 전용 수용성 윤활제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오일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통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배출 중이나 후에 전립선이나 고환 부근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니라 급성 전립선염 또는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하며 방치하지 마십시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철칙만 지키신다면 이 건강한 배출 훈련법은 평생 동안 당신의 전립선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주치의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환자의 병이 낫는 순간보다 그 환자의 가족이 이제 아버지가 다시 웃어요라고 말할 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이현우 교장 선생님의 아드님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원장님 덕분에 아버지를 아니 제 인생의 기둥을 되찾은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아버지는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괴로워하셨고 좋아하시던 외출도 포기한 채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졌고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억지로 아버지를 모시고 원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신 날부터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시는지 몰랐지만 날이 갈수록 얼굴이 밝아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이면 상쾌한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비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의 무거운 돌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지난 주말 저희 가족은 3년 만에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손주들을 어깨에 태우고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몇 번이나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모릅니다. 원장님, 당신께서 되살려 주신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웃음과 행복, 그리고 잃어버린 평화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의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그 해답이 바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단지 한 사람의 몸을 위한 처방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가족 전체를 위한 삶의 회복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이 문제는 결코 남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의 건강은 곧 아내의 행복이며
가정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시작하는 것, 아내와 함께 실천한다면 그 효과는 2배, 3배로 커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내분들이 남편을 위해 그리고 부부의 행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전립선 건강 내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잔소리 대신 관심을 보여주세요. 남편이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노가을하며 타박하지 마세요. 남성들은 전립선 문제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부끄러워합니다. 그럴 때 잔소리는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게 만듭니다.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여보, 요즘 잠은 좀 괜찮아? 피곤하진 않아? 따뜻한 차 한 잔 줄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것이 남편의 다친 마음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전립선 건강 밥상을 차려주세요. 남편 혼자 토마토나 콩을 챙겨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말해보세요. 오늘 저녁은 토마토 넣은 찌개 어때요? 두부무침도 내가 맛있게 해줄게요. 이건 남편만을 위한 식단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됩니다. 사랑으로 준비된 식탁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셋째,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걷기 운동이 전립선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운동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매일 저녁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부부의 대화가 늘고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됩니다. 서로를 위해 걸어주는 그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짜 치유입니다. 저녁 식사 후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해 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걱정을 들어주세요. 함께 걸으며 땀을 흘리고 웃고 대화하는 그 순간들이 부부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해줍니다. 남편의 건강은 결국 아내의 따뜻한 이해와 지혜로운 내조 속에서 완성됩니다. 오늘부터 전립선 건강을 부부의 공동 목표로 삼아보세요. 두 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남성들의 깊은 고민과 그 해결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 속에서 괴로워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과 몸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이제 모든 해답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도 예전처럼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며 불안한 새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이라면 지금 이 순간 삶을 바꿀 첫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샤워를 마친 후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당신의 건강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건강 배출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모든 지식과 비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나의 문제를 인정하는 용기와 스스로 회복하려는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신의 몸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결심을 가지십시오. 이 2가지 마음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약속드립니다. 단 일주일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밤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이고 아침은 상쾌해지며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전립선 건강은 약국이나 수술실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와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따뜻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보실 건지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솔직한 고백과 용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남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편안한 밤을 만들어 갑시다. 부디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고 모든 아침이 상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